저도 2번의 창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는데 이런 고깃집 경험 없이 그냥 바로 하신다면 분명히 실패할 확률이 더 높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싫어서 공유를 절대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친한 동생이 술집을 오픈하면서 잘 되는 모습과 그리고 저한테 잘 됐다고 표현해 주는 걸 보고 엄청 뿌듯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공유하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10년째 고정점이라는 고깃집을 운영 중인 이준기라고 합니다. 제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위치, 입지죠. 제가 프랜차이즈 회사에 다녔었는데 그때 이 상권을 엄청 유심 있게 봤고 메인 상권에서 꺾어 들어오는 첫 번째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컴컴한 공구 골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염두에 두고 여기 잘하는 사람들이 오면 뭔가 상권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 매장이 오게 됐고 앞에 있는 메인 매장이 1억 정도의 권리금이 거래가 됐는데 이쪽 매장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권리금의 거래가 됐기 때문에 나갈 때 분명히 이 정도 권리금은 충분히 받고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를 생각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남포동도 봤고 양산도 가봤고 여러 가지 많이 가봤는데 서면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서면에 와보니까 오히려 권리금이 더 저렴하고 달세도 또 저렴한 매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유동인구가 많은 이쪽에서 다른 곳보다 이쪽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제가 2번을 창업하고 이 매장을 창업할 때 돈이 하나도 없고 빚만 1억에 우리 와이프가 대출을 4천만 원 내줘서 차린 매장이거든요. 근데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 매장밖에 없더라고요. 고깃집인데 이 매장을 할 수가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낸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7평이라고 알고 계약을 했지만 해보니까 너무 더 작은 거였죠. 그래서 힘든 점이 처음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면 냉장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재료가 들어오면 빼고 넣고 빼고 반복하고 손님들은 좁다고 아우성에 왔다 갔다 부딪히니까. 근데 그럴 때 손님들의 피드백이 저한테 바로바로 오는 거죠. 오히려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장을 보는데 좀 프로페셔널해지고 뭔가 좀 소통도 더 잘 되게 되고 피드백도 빨리빨리 해서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런 장점으로 변화가 됐어요. 좁아서 손님들한테 편의를 제공 못하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4명만 오셔도 너무 부대끼면서 앉게 되니까. 근데 또 다른 분은 또 그것 때문에 온다고 하는 손님도 있더라고요. 인간미나고 맛집 같은 느낌이 더 든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단골분은 지금 10년이나 하다 보니까 20대 때 학교 다니던 30대, 20대 후반이 돼서 다시 와서 아직도 있냐고, 아직도 똑같은 맛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요즘에는 불과 10년밖에 안 됐지만 결혼도 하시고 아기도 데리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좀 한 번씩 울컥울컥하고 기분이 너무 좋죠. 대만 분이신데 5년 전인가 오셨더라고요. 몰랐는데 근데 최근에 한 1년 전에 오셔가지고 5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현금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때 정말 욱하겠습니다. 제가 객단가 고깃집 치고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회전율이 빨라서 매출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부분도 확실히 이득이 맞습니다. 술 매출이 따라주면 전체적인 매출이 확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희 가게는 사실 술 매출이 크지 않습니다. 밥집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2인에 된장찌개가 서비스로 나오고 공깃밥이 1,000원인데 위에 햄을 올려주고 그 젊은 커플들이 2인에 밥 2개 밥만 먹고 갑니다. 첫 번째는 구워서 나온다는 거고요. 다 구워서 나오니까 손님들이 빨리 드시고 단일 메뉴니까 2명이 오면 그냥 2인을 무조건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뉴 선택이 짧아지고요. 저희가 찬들을 많이 내드리진 않는데 저희가 고깃집 가면 저도 소금에밖에 안 찍어 먹거든요. 필요한 반찬들만 구성해서 몇 가지를 주지 않지만 빨리 치우고 빨리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마지막 4번째는 동선이 짧기 때문에 회전율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는 목살 불고기랑 껍데기 2가지만 파는 전문점인데 목살 불고기라고 하면은 보통 양념 목살이라고 칭하는데
양념 목살이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냥 얇게 썰은 돼지 두루치기 같은 목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틀을 좀 깨고 궁금하게끔 만들려고 목살 불고기라는 이제 이름을 만들었고, 보통 돼지갈비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냉동육이나 처지는 전지나 이런 부위를 많이 쓰는데, 저희는 한돈 생목살을 사용해서 양념에 절여서 생목살의 육즙과 양념 목살의 양념 맛과 절반 정도 되는 느낌의 맛을 구현하는 메뉴거든요. 그리고 껍데기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껍데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타이어를 연상하거든요. 그걸 아예 깨주기, 편견을 깨주기 위해서 엄청 부드럽게 입에서 녹는 껍데기를 오픈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을 해봤지만 직원들은 능동적이게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사장이 아니니까. 수동적이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해서 좀 체계화를 시킨다고 저는 시켰는데, 일단 보고 체계가 있고요. 출근하면 이제 시간을 찍어서 카톡에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고, 또 두 번째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든요. 체크하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마감할 때도 똑같고, 그렇게 체계화 시켜 놓으니까 직원들도 사실 혼날 일이 없죠. 체크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렇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켰을 때 엄청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말해서 뭐라 할 것들이 써져 버렸거든요. 왜냐면 체크해서 다 혼날 일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부족한 것들은 또 생각나는 걸 또 노션에 업로드하고 또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고요. 점장급들이나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순서대로 교육을 하면 되니까 이 누락이 없고, 다르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인 교육이 되게끔 돼서 오히려 점장급들이 더 좋아합니다. 제가 다 드린다고 하는데 점주마다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점주님은 사용을 안 하겠다 하셔가지고 안 드리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건 없어졌고요. 눈치를 보고 늦게 오던 사람도 일찍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교육에 인해서 누구는 이렇게 교육하고 누구는 저렇게 교육하고 레시피는 이렇게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졌습니다. 똑같은 레시피도 노션에 다 그람수대로 다 정해져서 다 넣어놓고, 그런 점이 좀 많이 개선됐죠. 정비도 했고 용접도 했고 이렇게 핸드폰 수리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인데, 매장 운영하면서 뭐 고장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매장을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고깃집이니까 후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연기를 빨아들여야 고기를 굽고 손님한테 나가는데, 오픈 전에 후드가 고장 나버린 거죠. 그래서 급하게 택시 타고 가서 모터를 사서 제가 갈아서 바로 오픈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그래도 정비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말고도 뭐 믹서기가 고장난다든지 계량컵이 부서진다든지 일반적인 직원들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추가로 하나씩 더 구비만 해놓는다고 해도 운영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대비한다. 네, 맞습니다. 원래 장사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배우기도 했었고, 노점도 했었고, 엄청난 많은 일을 했는데, 핸드폰 판매를 하다가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핸드폰 판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제 좀 다른 쪽으로 해보고 싶다 해서 핸드폰 판매를 하면서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고깃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지만, 이제 만약에 고깃집을 창업하려고 한다면 고깃집에 가서 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뭐 몇 년을 해서 창업을 했지만 2번이나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가서 배워라. 배우고 나서 확률을 높인 다음에 창업을 해라. 뭐 저 같은 사람이거나 뭐 고깃집을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라고 하거든요.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고. 근데 제 주변에도 뭐 술집하고 고깃집 한다고 저한테 물었다가 나중에 창업할 때 되면 꼭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스 있으신 분들은 사실 3개월, 4개월이면 다 배울 수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다 깨우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실패했던 이유가 그 매장을 똑같이 카피만 하면 된다고 해서 창업을 했는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고깃집이라도 뭐 생고깃집이 있을 거고 양념 고깃집이 있을 거고 다 운영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싶었는데 친한 동생이 술집을 오픈하면서 뭐 이런저런 걸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하니까 제가 가르쳐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준 걸 또 그 친구가 잘 수용해서 잘 접목해서 지금은 술집이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와서 형님 덕분에 잘 됐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공유를 제가 하는 이런 것들을 캐치하고 인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으신 분들이면 충분히 그럴 값어치가 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양념 목살을 팔지만 소금구이 없어요, 항정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휩쓸려 가버리면 본질을 아예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되고 망하게 됩니다. 안 되면 좀 될 때까지 해보는 것도 너무 좋다. 저도 2번을 실패를 했지만 3번째 창업을 안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니까 첫 번째 실패하고 그 실패 경험을 또 2번째 적용하고 2번째 실패하면 또 그 경험을 3번째 적용하고 그러면 확률이 조금씩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발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영하고 가맹점을 같이 운영할 예정인데 직영에 있는 저희 직원들 저보다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목표고 또 가맹점 점주님들도 오래 갈 수 있는 가맹점을 만들고 뭐 주변에 한솥 도시락 같은 오래오래 가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점주님이 남들보다 조금 더 벌게 길게 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